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양손바를 잡고 연습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리고 한손바를 잡고 발레를 연습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은 발레가 점점 고급으로 갈수록 한손바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손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큰 도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한 손으로 바뀌면 좀 어떤 부분들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을지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양손을 잡고 발레를 배우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의 골반과 어깨 그리고 바 이 두 양쪽 점들을 평행으로 잘 놓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한 손이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하나밖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로워서 좀 기초적인 부분을 다듬을 때 흔들림이 자꾸 있을 수 있고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손바를 많이 이제 기초적인 그 수업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한손바가 되게 되고요. 이 한손바가 가지는 장점은 우리가 양손바를 할 때는 앞뒤로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앞뒤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한손바가 되면 앞뒤로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그 넓이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다양한 동작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발은 잘 잡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잘못 잡으면 안 좋은 습관이 생기거나 혹은 정확한 훈련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나 그 정도의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바라는 거는 센터, 바 없이 하는 동작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바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에서 좋은 훈련을 해서 센터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많이들 잊어버리시고 바에서만 잘하려고 요거 따로 센터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컨셉 꼭 기억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왜 바를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를 할 때는 내가 센터에 도움이 되게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발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자, 바르게 잡는 것에 정확한 스탠다드를 알려드릴 건데 자, 항상 양손바이든 한손바이든 우리가 뻗어서 지금 우리가 한 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V 정도의 방향을 뻗어주시고 살짝 팔꿈치랑 손목을 눌러서 내려놨을 때 바가 있으면 좋은 간격이자 위치예요. 바람 너무 떨어져도 몸이 자꾸 기울 수가 있고 바람 너무 붙어도 막 어깨가 올라오거나 옆구리가 훈련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바와의 간격을 찾아주셔야 되고 바의 높이가 너무 높은 바거나 너무 낮지 않게 한 갈비뼈 시작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으로 내가 바를 막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고려를 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자, 팔을 잡으실 때는 아까 제가 살짝 뻗어서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더 좀 팁을 드리자면 자꾸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막 뭔가를 막 하다가 힘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써야 되는 힘들을 팔이나 어깨로 대신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은 팔이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이 들리면 이 훈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되고, 바에서 되게 중요한 훈련은 옆구리를 계속 끌어당기면서 세우는 그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건데, 그 훈련이 팔꿈치를 들거나 어깨를 들면 거의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팁으로는 손을 이렇게 뻗어냈던 거를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보시면 어깨가 조금 더 펴지는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 뒤집은 상태에서 윗팔을 그대로 놔두시고 손목만 반대로 바꿔서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편안하게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내 몸 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한 상태로 발레 한 손발을 배우다 보면은 되게 이 바에 의지하는 정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 과정이 센터로 넘어오는데 훨씬 전이가 잘 된다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전이가 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발을 정확하게 잘 잡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아래로 살짝 누르는 힘은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옆에 바가 나의 파트너다라는 느낌으로 파트너링을 할 때 어떤 힘을 많이 쓰냐면, 바닥에 있는 남자가 위에 있는 여자를 받쳐주고 여자는 살짝 지그시 눌러서 위아래에서 동일한 힘으로 서로 유지되는 어떤 힘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힘을 바에서 먼저 살짝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누르다 보면은 조금 더 몸이 풀업이 되는 것과 이 축이 단단하게 잡히는 느낌을 좀 더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 해야 될 거, 든다, 들어올린다, 이런 것들을 삼가해 주시면 훨씬 학습이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손바와 다르게 달라지는 점은 이제 조금 더 스탠딩 레그, 서 있는 다리와 일하는 다리, 워킹 레그의 구분이 좀 명확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는 바깥쪽의 다리와 안쪽의 다리라고도 명칭을 많이 불러요. 자, 그래서 바깥쪽의 다리는 내가 발을 반쪽을 나갔다 치면은 발을 잡은 손 쪽이 대부분은 스탠딩 레그 혹은 안쪽 다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다리는 바깥쪽 다리이자 움직이는 다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안쪽 다리를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안쪽 다리가 워킹 레그이라는 다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쪽 다리를 학습할 때 옆구리랑 몸통의 근육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두 손을 잡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한 손바가 생김으로써 이제 바깥쪽 다리를 할 때의 훈련 효과와 안쪽 다리를 할 때 훈련 효과가 굉장히 구분되면서 내 몸을 자꾸 발달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배우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바깥쪽 다리와 안쪽 다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바에서의 어떤 예의 혹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지키는 어떤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취미 발레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안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요번에 짚고 넘어가자면, 이 한 손발을 할 때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에서 발레를 왼쪽을 하고 다시 넘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전공생의 발레를 할 때는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쪽으로 돌아서 반대쪽을 했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반대쪽으로 했다가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고를 때는 항상 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배꼽이 발을 향하면서 도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것의 반대는 배가 밖으로 향하면서 도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돌 때는 배가 바쪽을 향하면서 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저 사람 잘 배웠네? 이렇게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 손바로 바뀌면서 알아야 될 것들. 대부분 우리가 두 가지의 거울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한 손을 잡았을 때 앞에 거울을 보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내 옆구리를 볼 수 있게 옆에 거울이 있는 상태에서 거울이 있는 상태로 발레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은 일단은 이 좌우의 균형을 잡는 게 조금 더 기초적인 단계고, 그 다음에 턴아웃과 내 옆의 모습을 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앞에 거울을 보고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옆에 거울을 보면서 어드밴스 단계를 가게 되는데, 이것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앞에 거울만 보지만 점점 전공생이나 프로 단계로 갈수록 옆에 거울을 보고 한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다음 편에 말씀드리게 될 거지만, 항상 한 손발을 할 때든 양손발을 할 때든 이 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컨비네이션이 있으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어떤 동작의 순서 한 토막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탄주를 배운다. 그럼 탄주의 컨비네이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하나의 컨비네이션을 배울 때 항상 준비 과정이 있어요. 준비가 되게 단순하지만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더 찍어드릴 거여서 그것도 한번 같이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